사기 아니냐, 거짓말 치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으셔가지고 최신화된 걸 가져왔고요. 17가구, 보증금이 약 한 5억 3천 정도. 월세 같은 경우에는 791만원. 야, 그거 원금 플러스 하면 또 마이너스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데, 제가 받은 대출 같은 경우에는 원금 상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13억에 낙찰 받고 대출을 8억, 보증금이 5억 3천. 무피네요, 무피. 그죠? 투자금이 안 들어갔는데 월세 순수익만 400이 넘는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건물주입니다. 오늘은 1억으로 인생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1억을 모았어. 그럼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 건물주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자 카메라를 켰습니다. 처음에 경매 투자를 하실 때 얼마 가지고 시작을 하셨는지? 저도 한 1억 정도로. 제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1억이 아니라 대출이라든지 빌리고 해가지고 모은 돈 총 금액이 1억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결혼을 했다 보니까 와이프가 또 모아놨던 돈도 있었고 그런 것도 합쳤죠. 제가 빌라 낙찰 받았던 물건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사건 번호가 2019 타경 84266 빌라 물건이고요. 이제 남양주에 위치한 빌라 물건이었어요. 전용 면적이 약 17평 정도 됐었던 물건이고, 방 3개, 화장실 2개고 엘리베이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2층 물건이었기 때문에 빌라에서는 거의 로얄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때 당시에도 제가 그런 걸 좀 알았어서 그런 물건들만 좀 입찰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입장만 바꿔서 생각하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가 생겼거든요. 임산부가 4층, 5층까지 왔다 갈 수가 없겠구나. 입찰자는 저 포함해서 2명이었습니다. 약 9,900만 원에 낙찰을 받았었는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었던 물건이기 때문에 권리 분석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었던 물건이었어요. 제가 5월 12일 날 낙찰을 받고 6월 23일 날 잔금을 치르면서 소유권 이전을 했었고요. 대출을 이때 당시에 약 8,9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들어간 투자금은 약 1,300만 원 정도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8월 10일 날 한 달 반 뒤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죠. 이게 첫 투자였나요? 그렇습니다. 대단하다. 네. 그때 당시에 매도한 금액이 1억 3천. 세전 금액으로 봤었을 땐 약 3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났었고, 투자금 대비 수익률로 봤었을 때는 한 230% 정도 수익이 난 거죠. 어쨌든 소유권 이전을 하고 나서 2, 3개월 정도 만에 매매 계약 체결을 한 거죠. 어떻게 이 물건을 또 조사를 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전국적으로 다 투자를 하긴 하거든요. 이제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사는 데서 왕복 3시간 반, 4시간 정도 걸리긴 하는데요. 사실 이 물건을 조사하러 가는 건 아니었었어요. 주변에 이제 아파트 투자를 하려고 한 2곳 정도를 임장을 하고 나왔는데 시간이 애매한 거예요. 그냥 바로 집에 가기에는 제가 당시에 백수였기 때문에, 와이프는 임신한 상태로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뭐라도 해야겠다라고 해서 가다가 차를 멈췄어요. 거기에서 이제 막 물건 검색을 했어요. 주변에 내가 조사할 만한 게 뭐가 있나. 그게 이 빌라였죠. 빌라 투자에 이어서 다가구 투자를 또 이어가셨다고. 네, 다가구 관련해서 유튜브에 몇 번 나왔었는데 댓글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사기 아니냐, 거짓말 치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으셔가지고 제가 이 부분을 어제 최신화된 걸 가져왔고요. 이제 낙찰받은 물건 같은 경우에는 17가구, 월세랑 전세랑 좀 섞여 있어요. 최종적으로 봤었을 때는 보증금이 약 한 5억 3천 정도, 월세 같은 경우에는 791만 원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출을 8억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대출 이자가 5% 후반인데 6%로 그냥 계산을 했었을 때 30일로 하니까 약 390만 원 정도가 이자가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분은 야, 그거 원금 플러스 하면 또 마이너스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데, 제가 받은 대출 같은 경우에는 원금 상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년 거치고요. 5년 뒤에 재거치가 가능하고, 재거치할 때 조건이 5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상환하고 또 연장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 만기 일시 상환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순수익이 얼마죠? 지금 이자 제외하면 한 400만 원 정도 나오죠, 하나에서. 왜? 어쨌든 보증금을 제가 또 회수를 했어요. 13억 정도의 낙찰을 받았고 5억 정도 회수를 했기 때문에 13억에 낙찰을 받고 대출을 8억, 보증금이 5억 3천. 무피네요, 무피. 그죠? 투자금이 안 들어갔는데 월세 순수익만 400이 넘는다. 네, 준신축을 좀 노렸어요. 그게 한 4, 5년 정도밖에 안 됐었던 그때 당시에 기준으로. 신축이 지금 자재값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 평당 뭐 600에서 800 정도 한다고 하는데, 곱하기 200평만 해도 건축비만 해도 엄청나지만 그게 또 대지 가격이 또 가만히 있겠어요. 그때 낙찰받았던 게 한 140평 정도가 되거든요. 1평당 300만 원만 올라도, 200만 원만 올라도 대지에서 또 차익이 나고 건물에서도 또 차익이 나기 때문에, 월세도 보지만 시세 차익도 있죠. 근데 시세 차익에서도 두 가지죠. 일단 경매로 싸게 받았잖아요. 아파트나 빌라 같은 데 갔을 때는 뭐 시세보다 뭐 한 1, 2천, 2, 3천 싸게 받잖아요. 다가구는 일단 기본적으로 억 단위. 왜지? 다가구 같은 경우 명도가 힘들다, 시세 조사하기가 힘들다, 대출을 어떻게 풀어나야 할지 모르겠다, 건물은 돈 많이 들어간다 라는 인식들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래서 낙찰받으신 건물이 몇 채 정도 되세요? 46가구 3채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사실 이것보다 수익이 원래 더 나는 거였잖아요. 제가 이때 당시에 3.1%였어요, 이자가. 2배가 오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400이 남는 거지. 만약에 그때 3%가 유지가 됐었으면 한 600 이상은 나오지 않았을까. 처음에는 이제 전세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플러스 피를 만들었는데요. 이제 이자가 올라가기도 하고 뭐 이제 전세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전세를 하나씩 제가 월세로 다 바꾸기 있기 때문에 UP로 세팅을 한 겁니다. 다가구가 조금 어렵긴 한데 이걸 깨는 순간 무적의 아이템 장착이네. 또 다가구가 있으면 또 좋은 게 직장인 분들은 월 현금 흐름이 고정돼 있어요. 내가 이걸 보증금을 뭐 일시적으로 내가 급한 데를 쓸 때가 있거나 보증금을 한 2, 3천 정도 더 받아서 월세를 좀 줄이더라도 이걸 가지고 빌라 단타를 해서 또 3천만 원 벌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자유로움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계속 다가구 물건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 누군가는 계속 낙찰을 받아가고 있어요. 내가 모르는 세상인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수익을 내고 있을 거고 낙찰을 계속 받고 있다는 거죠. 낙찰 받고 세팅을 어떻게 했는지, 지금 명도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경매가 끝난 물건이니까 마음 편하게 가서 막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시세가 얼마 정도 됐었는지. 그러다가 우연히 다가구 낙찰받은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어떻게 이걸 낙찰을 받게 됐고 대출을 얼마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저만의 좀 기술이 좀 생긴 것 같아요. 발로 뛰어다녔죠. 근데 이거 직장인들이 하기에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다가구 경매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게 지름길인 거죠. 빌라에서 다가구로 넘어간 이유는 매매 사업자를 통해 가지고 했었을 때는 원대한 꿈이 있었어요. 백수고 능력도 없고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와이프 월급만 받고 이제 사는 게 힘들잖아요. 단타를 했더니 못해도 한 채에서 1,000만, 2,000만이 남는 거예요. 세금을 제해도. 그러면 나는 한 달에 한 건만 낙찰 받아서 한 달에 한 건을 매도해야겠다. 그 목표를 잡았어요. 그러면 최소 한 달에 1,000에서 2,000원 벌겠네?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맨날 아침 8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일을 해도 월급 얼마 못 받는데 임장 다니고 법원 다니면서 그렇게 벌 수 있으니까 꾸준히 물건 검색하고 꾸준히 임장 가고 법원에 입찰을 하러 가야 되는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들보다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시간적으로도 자유롭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법원에 출근을 하고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월세 세팅을 해놓으면 법원에 출근하지 않아도 월세가 들어오니까 이게 진정한 시간적 경제적 자유가 아닌가. 만약에 1억이 있는 분이 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 뭐부터 추천하시겠어요? 1억이 있다. 저는 다가구랑 아파트 빌라 3개를 같이 볼 것 같아요. A라는 아파트를 낙찰 받겠다라고 해도 낙찰 받을 수 있는 보장은 없거든요. 지르면 낙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경매라는 건 시세보다 싸게 받기 때문에 경매를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 3가지 물건을 동시에 보라고 해요. 그러고 있다가 빌라가 낙찰이 됐어. 그럼 빌라 단타 수익을 내서 내 시드머니를 늘리면 되는 거고, 다가구가 낙찰이 됐어. 월세 세팅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으로 단타를 해도 되는 거거든요. 다가구가 좋다라고 해서 다가구만 보지 말고 빌라 아파트도 보면서 다가구 동시에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렇게 해야지 물건 보는 개수가 많아지고, 그러면 이 하나의 물건에 사랑에 빠지지 않아요. 어떤 아파트 빌라를 봤는데 너무 미치겠어. 아무도 안 봤으면 좋겠어. 사랑에 빠진 거야. 500 덜 남아도 500 더 써도 되는 거 아닌가? 어차피 이득 아닌가? 이러면서 써요. 근데 그 뒤에 내가 입찰할 물건들이 줄줄이 있다? 그럼 얘 힘 빼게 돼요. 자연스럽게 하나만 낙찰 받으면 수익이 2, 3천 확정이 돼버리니까 좀 마음 편하게, 그래서 물건 검색을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써서 높게 낙찰을 받잖아요. 오늘도 유익하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